저는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3남매 중 막내고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어요. 부모님은 동네 중국집을 올해로 20년째 하고 계세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오신 거라 저는 거의 가게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더 자주 가게에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알바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식구 한 사람 몫을 하는 기분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똑같은 냄새가 맞이해요. 기름에 튀겨지는 탕수육 냄새와 짜장 소스 볶는 냄새가 뒤섞인 그 향기. 이상하게 그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놓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아빠는 주방 한가운데서 웍을 돌리고 계시고 엄마는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이하시죠. 저는 앞치마 두르고 물 따라주고 테이블 정리하고 주문 받습니다. 그날도 딱 평소와 같은 하루였어요. 저녁 6시 조금 넘은 시간. 손님은 4테이블 정도 차 있었고요. 단골 어르신 2분이 짬뽕 드시고 계셨고 가족 손님 한 팀은 아이랑 탕수육 나눠 먹고 있었어요. 아빠가 주방에서 짬뽕 하나 더 들어간다 하시면 엄마가 네 해서 하고 대답하는 늘 듣던 목소리, 늘 반복되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이 좋았어요. 힘들어도 부모님의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자리라서 그 안에 서 있으면 나도 같이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빠가 가끔 우리는 재료로 장사한다 하실 때마다 괜히 어깨가 살짝 펴지곤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편한 차림에 목소리가 좀 컸어요. 저는 평소처럼 다가가 몇 분이세요? 했더니 한 사람이 의자 끌며 3명이요. 물을 내려놓고 메뉴판 펼쳐드리며 주문 도와드릴게요. 셋이 메뉴판 보며 잠깐 수군거리더니 가운데 앉은 사람이 고개 들고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세트 하나요? 하고 적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어서 근데 3명이니까 군만두는 서비스로 주세요. 순간 아주 살짝 멈칫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서비스 잘해주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나름 기준이 있거든요. 세트는 탕수육 플러스 짜장면 2그릇 구성이라 3명이 먹기엔 좀 빠듯합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세트는 2분 기준이라서요. 군만두는 추가로 주문해 주셔야 해요. 했더니 공기가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슬리퍼 신은 사람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아니, 3명이서 세트 시키잖아요. 다시 설명했어요. 짜장면 하나 추가하시면 가격도 더 착하고 그때는 서비스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자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아씨,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저를 보며 그럼 어떻게 시키라는 거예요?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목이 타는 느낌으로 다시 말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만 추가하시면 그때 옆 사람이 웃으며 한 명은 밥 먹고 왔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누가 밥 먹고 왔다고 한 적 없는데 갑자기 제가 눈치 없는 사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웍 내려놓는 소리가 쿵 크게 났어요. 아빠가 앞치마 두른 채로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빠는 손님 쪽으로 가서 손님, 죄송합니다. 하시고 잠깐 숨 고르시더니 군만두는 그냥 서비스로 드릴게요. 저는 아빠를 쳐다봤고 아빠는 저를 한번 보고는 괜찮아 하는 듯 살짝 고개 끄덕이셨어요. 그 남자는 순식간에 표정 바꿔 아, 감사합니다 해서 하고 웃더군요. 아까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입술 꼭 다물었어요. 괜히 제가 이를 키운 것 같고 괜히 말 꺼낸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문 들어가고 주방에서 다시 기름 튀는 소리가 커졌어요. 탕수육 튀기고 짜장 소스 볶는 소리. 저는 일부러 그 테이블은 친구한테 맡겼습니다. 저쪽은 네가 좀 봐줄래? 친구가 제 얼굴 보고 조용히 고개 끄덕였어요. 음식 나가고 세 사람은 젓가락 들었고요. 저는 다른 테이블 정리하면서도 자꾸 귀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낮게 웃으며 야, 이거 하더더니 다른 사람도 따라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가게 안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좀 예민한 손님이 온 날이라고.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 저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음식이 나간 뒤 저는 일부러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쪽과 눈이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그러다 탕수육을 자르는 칼질 소리, 면을 비비는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식사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야, 이거 좀 먹어봐. 왜? 맛이 좀 이상한데? 그 말이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잠시 뒤 더 선명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야, 이거 완전 시판 소스 맛 아니냐? 셋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러 들리라는 듯 크게, 길게. 숨이 살짝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짜장 소스는 아빠가 매일 아침 직접 볶는 거예요. 양파를 곱게 다지고 춘장을 오래 볶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여러 번 맛을 보면서 완성하죠. 그 과정을 매일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 말이 그냥 장난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딱 봉지에 들어있는 그 맛이네.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귀가 화끈거렸고 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들었을까봐. 옆에 있던 친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무시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귀는 여전히 그쪽에 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테이블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엄마가 먼저 다가가셨어요. 네, 손님. 가운데 앉은 남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소스 어디서 받아온 거 아니죠? 엄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그 남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맛이 딱 공장 맛인데요. 솔직히 너무 평범해요. 엄마는 억지로 표정을 유지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입맛에 많이 안 맞으신가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네, 그냥 기대했던 맛은 아니네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그러다 주방에서 아빠가 나오셨어요. 앞치마엔 소스 자국이 묻어 있고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짜장이 좀 별로예요. 아빠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들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싱거우시면 소스 더 얹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뭔가 정성 들인 맛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다시 셋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가게 안 공기가 얇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잠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건 사과이면서도 여기서 끝내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저를 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까 알바도 좀 싸가지 없던데.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가 제 옆에서 몸을 굳혔고 아빠가 바로 반응하셨어요. 저희 딸입니다. 가게 안이 찰나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빠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자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툴툴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엄마는 저를 보며 괜찮아 하듯 살짝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왜요? 뭐 잘못 말했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셨어요. 58살의 아빠는 그날따라 유난히 왜소해 보였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손으로 아빠 어깨를 밀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미는 동작이었어요. 가게 안이 완전히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우리 가게가 그리고 우리가 약해 보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어깨가 살짝 밀리는 순간 가게 안이 갑자기 소리가 죽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기름 튀는 소리마저 멎은 기분이었죠. 아빠는 중심을 잡고 그대로 서 계셨어요. 세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그 한 장면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이 정도도 못 받아요?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은 전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난 것도 세게 막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한 부탁 같았죠. 그 남자는 의자를 발로 툭 밀며 다시 앉았습니다. 아, 됐어요. 그냥 계산이나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바로 계산대로 오지 않고 셋이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다시 낄낄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길게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계산서를 뽑으셨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친구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셋이 계산대로 다가와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서비스 잘 받았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비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감사 인사가 아니었죠. 엄마는 말없이 결제를 처리하셨어요. 영수증을 건네자 그 남자가 받아들며 한마디 더 얹었죠. 다음엔 좀 더 맛있게 해주세요. 아빠는 주방 입구에 서서 고개를 아주 살짝 숙이셨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가게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문이 닫히고 그들이 나간 뒤에도 아무도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인데 공기는 왜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는 웃으려 애쓰셨어요. 괜찮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와 너무 달라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는데 숨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보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밀리는 걸 똑똑히 봤으면서도 아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오빠가 있었으면 달랐을까? 언니가 곁에 있었으면 덜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20살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어린애 같았습니다. 아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웍을 들었지만 불은 켜지 않으시고 잠시 그대로 멈춰 계셨습니다. 엄마는 계산대 서랍을 정리하는 척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요. 아직 영업 끝까지 1시간이나 남았는데 더 이상 손님을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주방에서 나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엄마가 말없이 고개 끄덕이셨고 마지막 주문까지 마무리한 후에 단골분들께 양해를 구한 뒤 문을 닫았어요. 7시 조금 넘어서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빠는 소파에 앉아 한번 길게 한숨을 쉬신 걸 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20년을 그렇게 지켜온 가게가 그렇게 쉽게 웃음거리가 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참은 건 아닐까? 가게 불은 꺼졌지만 제 가슴 속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가게는 겉으로는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은 다시 켜졌고 웍 소리도 그대로였으며 단골들도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아빠는 예전보다 말을 많이 줄이셨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주방에서 웍을 돌리면서도 예전처럼 힘있게 주문을 받지 않으셨어요. 짬뽕 하나 더. 하던 그 큰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엄마도 계산대에서 더 자주, 더 크게 웃으려 하셨습니다. 손님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바로 네, 괜찮아요 하고 받아주셨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우리 가족이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저도 주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또 시비가 붙을까봐 먼저 웃고 먼저 양보하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겁먹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비슷한 또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이었는데 그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긴장되는 걸 느끼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변했다는 걸. 아빠는 여전히 새벽에 재료를 사오시고 양파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소스를 볶으십니다. 그 모든 모습이 전과 똑같은데도 저는 자꾸 그날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밀리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빠에게 또 상처가 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아빠는 살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그 말이 너무 쉽게 들려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사람을 몇 번이나 겪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더 자주 달래주셨어요. 너 때문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를 대신해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작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늘 참는 쪽이어야 할까? 장사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괜히 더 낮은 쪽에 서야 하는 걸까? 아빠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웍을 돌리시고, 엄마는 여전히 계산대에서 웃으시고, 저도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나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게 안을 둘러볼 때마다 한 가지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아빠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인다는 것. 그게 정말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씩 작아진 걸까요?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